저는 한때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름 대신 욕설로 불렸고 실수 하나에 인격까지 부정당했습니다. 맞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그저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주먹이 날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을 피하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말을 줄이고 눈을 피하고 존재를 최소화하는 것. 그게 제가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10시간, 많게는 12시간.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기름값, 수수료, 생활비, 모든 걸 빼고 나면 하루를 버텼다는 사실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이었고 마지막 배달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했을 때 조금 놀랐습니다. 고급 주택 단지. 제가 평소에 가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배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남자는 단정한 옷차림에 여유로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순간 그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배달쟁이들 왜 이렇게 늦어?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를 꺼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달이나 하는 것들은 시간 개념도 없냐? 그 말이 귀를 때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문을 닫으며 저를 밀쳤습니다. 갑작스럽게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이 쓸렸고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픈 건 몸이 아니었습니다. 꼴 보기 싫으니 빨리 꺼져! 그 말이 가장 깊이 박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 안에서 개 한 마리가 뛰어나왔습니다. 큰 개였습니다. 눈이 번뜩였고 저를 향해 곧장 달려왔습니다.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피할 틈도 없이 그 개가 제 다리를 물었습니다. 비명이 튀어나왔습니다. 본능적으로 발로 밀어냈습니다. 살기 위한 반사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집주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바로 전화를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내 개를 폭행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물린 건 저였는데 가해자는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그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런 것들이 뭘 해먹고 살겠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지저댔습니다. 그리고 결국 터졌습니다. 그만하세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한 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감정이 폭발했고 몸싸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일은 끊겼습니다. 플랫폼에서도 문제가 된 사용자로 기록됐습니다. 전화도 끊겼습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들도 연락을 피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끝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다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작은 한 회사에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면접 당일 긴장된 손을 억지로 주머니에 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면접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차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 겉과 속이 다르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투자자라고 불렀습니다. 주식, 코인으로 큰 돈을 번 사람, 모두가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내가 입사한 지 여러 날이 지난 후에도 그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뉴스, 아내 사망사고로 처리, 희미한 사진 속 남자,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기사, 과거 기록, 주변 사람들 이야기,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 명의로 거액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완벽했습니다.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몇 주 끈질기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사고 당일 그의 위치 기록, 그리고 조작된 정황. 저는 망설였습니다. 신고를 해야 할지. 그때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나, 웃으며 욕하던 그 남자. 나는 결심했습니다. 신고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계획적으로 죽였습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타냈던 겁니다. 그 남자는 체포됐습니다. 뉴스에 그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공한 투자자가 아니라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명성도, 돈도, 그리고 자유도. 저는 조용히 그 뉴스를 바라봤습니다. 묘하게도 기쁜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니라 사람이다. 만약 그날 내가 무시당하지 않았다면, 넘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건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정말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쉽지 않지만 이제는 압니다. 어떤 순간도 헛되지 않다는 걸.